소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무난하고 든든한 인연처럼 보이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이고 기운이 소모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상극은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띠마다 고유한 기운이 있고 이 기운이 맞물리며 서로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 충돌이 바로 상극이며 처음엔 편안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가는 관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상극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리듬과 흐름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한쪽은 차분히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쪽은 변화를 갈망하고 어떤 띠는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는 반면 어떤 띠는 자유와 즉흥성을 더 중시합니다. 이런 차이가 겹치면 대화가 길어질수록 오해가 깊어지고 아무 이유 없이도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띠는 본래 끈기와 인내가 강하고 현실적이며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차분한 흐름 속에서 힘을 발휘하며 무엇이든 오래도록 버티는 뒷심이 돋보입니다. 이런 든든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소띠와 함께할 때 믿음을 느끼지만 반대로 변화가 많거나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성향과 만나면 균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소띠는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를 추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려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피로가 쌓입니다. 또 소띠는 신중하고 완고한 면모가 있어 상대가 직설적이고 급한 언어를 구사하면 상처가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상극의 바탕이 됩니다. 상극은 결코 피해야만 하는 인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고 경계선을 세우며 조율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상극조차도 삶에서 배움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소띠와 가장 먼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극은 바로 양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축과 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의 관계라 하여 서로의 성향이 맞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고 풀이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소띠의 안정감과 양띠의 활발함이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조용하고 든든한 기운이 빠르게 움직이는 활력을 끌어당기듯 이끌리고 반대로 양띠는 느긋하고 묵직한 기운에서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생활 리듬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소띠는 계획을 세워 천천히 실행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양띠는 순간적인 감정과 변화를 중시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소띠는 먼저 시간을 들여 준비하려 하지만 양띠는 당장 실행에 옮기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반복되면 서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재정관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소띠는 안정과 절약을 중시하며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양띠는 즉흥적인 지출이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모험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소띠가 양띠의 활발함을 흥미롭게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금전 문제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양띠 역시 소띠의 신중함이 지나친 제약처럼 느껴지면서 서로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감정 표현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소띠는 차분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직하게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양띠는 즉각적인 반응과 감정 표현으로 관계를 풀어가려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처음에는 보완적일 수 있지만 점차 한쪽은 답답함을, 다른 한쪽은 무시당한다는 상처를 느끼게 만듭니다. 오해가 반복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피로만 더해집니다. 일상 속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소띠는 생활비와 저축을 꼼꼼히 따지지만 양띠는 당장의 필요와 기분에 따라 소비를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양띠의 적극성과 추진력이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띠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갈등이 깊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띠가 차분히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양띠는
빠른 결정을 요구하며 답답함을 참지 못합니다. 결국 협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양띠와의 충관계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움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무심코 넘어가면 지치고 소모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리와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부딪히면 피로가 누적되지만 적당한 간격을 두면 오히려 서로의 다른 점을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와 의사결정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흐르는 양띠의 소비와 신중한 소띠의 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감정 표현의 차이를 인정하고 말의 방식과 속도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양띠에게는 짧게라도 피드백을 주고 깊이 생각하는 소띠에게는 충분히 시간을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소띠와 양띠의 관계는 정면 충돌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의 다른 점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자극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속도를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에 맞는 조율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충의 관계 속에서도 안정과 활력이 함께 어울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소띠와 또 다른 상극 관계를 맺는 띠는 바로 용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축과 진이 서로 얽히고 묶이는 형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풀이합니다. 겉으로 보면 두 띠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띠는 묵직하고 현실적인 힘을 지니고 있고 용띠는 대범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운을 지니고 있어 초반에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든든함은 곧 부담과 구속으로 변하며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용띠는 기본적으로 큰 이상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려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소띠는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면모로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띠는 소띠의 신중함 덕분에 무리한 선택을 줄일 수 있고 소띠는 용띠의 추진력 덕분에 머뭇거리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합은 자주 충돌합니다. 이유는 책임과 주도권에서 비롯됩니다. 용띠는 대담하게 결정을 내리고 상대에게도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소띠는 안정과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점차 짐이 늘어난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소띠가 현실적 제약과 위험을 강조하면 용띠는 자신의 이상이 꺾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은 처음에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만 오래 지속되면 한쪽은 짐이 되고 다른 한쪽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역할 충돌이 잦습니다. 소띠는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용띠는 미래를 위해 큰 목표나 모험적인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존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항상 내 방식대로만 가야 하느냐라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띠는 현실적 계산과 세부 준비를 중시하지만 용띠는 큰 방향과 이상을 내세우며 상대가 따라주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소띠는 지나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용띠는 협조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쌓게 됩니다. 형의 관계는 단순히 다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올가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무거움과 피로가 누적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강하게 묶어놓으며 작은 실수나 오해도 쉽게 풀리지 않고 오래 남습니다. 결국 관계가 이어질수록 긴장과 부담이 점점 쌓여 어느 순간 폭발하듯 갈등이 터져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상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띠가 모든 실무를 떠안거나 용띠가 모든 방향을 장악하는 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둘째, 무거운 약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큰 계획이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기보다는 작은 단위의 합의와 약속으로 관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분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용띠는 큰 방향을 제시하되 소띠의 현실적 조언을 존중해야 하고, 소띠는 지나친 제약을 걸기보다는 용띠의 추진력을 살릴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율한다면 형의 관계 속에서도 안정과 추진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얽매는 무거운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구속이 아니라 협력의 끈으로 바꾸어낼 때 소띠와 용띠의 관계는 상극을 넘어 성장과 성취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얽힘과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바로 두 띠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소띠와 또 하나의 상극 관계를 맺는 띠는 말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축과 오가 해의 관계라 하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상처와 불화를 쌓는 조합이라고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활발하고 화기애애한 기운 덕분에 금세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띠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은 묵직한 소띠에게 신선한 활력을 주고, 소띠의 든든한 안정감은 말띠가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며 겉으로는 무난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흠집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충돌은 말띠의 직설적인 화법과 소띠의 완고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말띠는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지만 소띠는 그 말이 지나치게 거칠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소띠가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 말띠는 답답함과 불신을 쌓습니다. 이런 차이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가 쌓여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정과 일상에서는 작은 말실수나 무심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소띠는 오랫동안 마음을 다치고, 소띠가 필요 이상으로 고집을 부리면 말띠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좌절을 느낍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말띠는 빠른 대화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지만 소띠는 깊이 생각한 후에야 말을 꺼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일치가 반복되면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내면에는 불신이 켜켜이 쌓여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말띠와의 해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큰 다툼은 없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두 띠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관계가 급격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큰 불화를 부르는 것이 해 관계의 특징입니다. 이 상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비밀을 공유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의 말과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띠의 직설적인 표현은 소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악의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필요 이상의 개입을 줄이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을 존중할 때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세 가지 상극 관계를 모두 살펴보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점은 결국 기운의 소모에 있습니다. 양띠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며 빠르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용띠와는 얽히고 묶이며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말띠와는 내면의 신뢰가 깨지며 보이지 않게 힘이 빠져나갑니다. 차이는 소모되는 방식과 속도에 있을 뿐, 소띠에게는 모두 일정한 부담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상극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인연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와 원칙을 세운다면 상극도 오히려 배움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그에 맞는 대처법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충은 자극으로, 형은 균형으로, 해는 신중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극은 불운의 낙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운을 관리하고 관계의 균형을 배우게 해주는 스승과 같은 인연입니다. 올바른 경계와 존중을 세운다면
소띠에게 상극조차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알면 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